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라임 옵티머스가 전국의 뇌관이 될까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연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수사팀에 검사 5명을 추가로 파견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늘 문 대통령은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도 밝혀 앞으로 검찰 수사는 더욱더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청와대 행정관에서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까지도 거론되고 있죠.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 바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유머스타.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넌스타.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양 바이오팜.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의 고원돈 암돼지. 10월 1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안동의 한 농업회사 법인이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농업회사 법인 밀과 논일다 박성호 이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 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더 뜨거워지는 미국 대선인데요. 그리고 표류하고 있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가져올 경제적인 충격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 12일 기준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10.2%포인트 앞섰어요.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2차 TV 토론 대신 선거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어떤 역정 카드를 꺼내 들까요? 네, 현재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한 10% 이상 지금 앞서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도 뭐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도 항상 뒤쳐져 왔지만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 승패를 결정짓는 토픽이 경제 문제 그리고 법과 질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역전 카드로 세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TV 토론회보다는 격전지에 직접 찾아가서 선거 집회를 통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방법인데요. 예. 자신은 건강하다, 면역됐다, 또 우편 투표를 하면은 표가 강에 버려진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내년은 최고해가 될 것이라면서 고용 창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NS를 통해서 바이든을 헐뜯는 전략인데요. 극적 사회주의자, 또 부패주의자,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은 법과 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다고 하는 네거티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건데요. 네. 이런 언론을 통한 거짓말은 곧 들통이 나지만 트럼프는 늘 그랬듯이 지지자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계속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 3주가량 남았는데요. 현재 트럼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2016년도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쪽에는 10% 전후로 뒤쳐져 있고요. 네. 또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격전지 6곳에서 트럼프가 고전하는 것은 2016년도에 내건 공약이죠. 제조업의 고용을 되찾아 주겠다는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트럼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지역은 오하이오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선거인단이 무려 18명이나 걸려 있고요. 예. 또 2016년도 대선 당시에 8%포인트 차로 승리를 안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로 7명이 오하이오에서 대통령이 배출됐고요. 또 오하이오에서 떨어진 공화당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주 유세를 이 지역과 주변 격전지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가 코로나 감염에서 일단 완치가 됐는데요. 자, 이에 따라 미국의 코로나 방역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발언해 왔고요. 또 완치된 뒤에는 면역이 생겼다면서 집단 면역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상당히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단 면역이 가진 비율이 높아진다면 감염 확산이 멈춰진다는 이론인데요. 이렇게 되려면 60에서 70%가 면역이 돼야 됩니다. 예. 이런 면역 수준까지 달성을 하려면 미국에서만 약 200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집단 면역의 부정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완치됨에 따라서 집단 면역 논란이 일고 또 마스크 의무 화도 폐지가 됐고요. 또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는 매일 4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1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상황은 조금 더 악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1차 TV 토론회에서는 트럼프의 소득세에 대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미국 언론들은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었습니까? 네,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니까요. 트럼프가 기업인 시절에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했었는데요. 당시 이발요금 7만 달러는 물론이고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의 고급 별장이 마라라고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변경 신고를 하고요. 또 일상적인 소비품인 까지도 경비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예. 트럼프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하지만
감가상각이라든지 거액의 손실 그리고 경비 공제 같은 정당한 절세 방법을 통해서 환급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편법을 썼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번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했습니까? 네, 남들도 다 하고 있는 절세 쿠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미국에서는 사업하다 보면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금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출연료라든지 투자로 해서 벌어들인 6억 달러 소득을 본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영업 적자와 상계시키는 방법을 써왔고요. 다른 방법은 신규 투자에 따른 세금 공제도 적극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발전 목적의 세금 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워싱턴 DC의 옛 중앙우체국 건물인 파밀리온을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로 리모델링하면서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했다고 하면서 세금을 공제받았는데요. 예. 이런 방법으로 970만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을 끄집어내서 세금 공제를 받았는데요. 무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600만 달러의 소득 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 중에는 회사 직원도 있는데 예. 세금 공제 신청 시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비용을 공제받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가 과거에 수천만 달러를 납세했는데요. 갑자기 한 10년 전부터 세액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절세 노하우가 있었던 겁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업자인데요. 호화콘도뿐만 아니라 골프장, 각종 부대 이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처럼 소득 상위 1% 정도만 되면은 미국에서는 1억 달러 전후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거의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사업장 마라라고죠.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입주한 클럽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서 세금 공제를 하는 방법을 써왔는데요. 2017년도에만 은식기로 10만 달러를 구입했고요. 조경 작업에 19만 달러, 사진 작가 촬영에만 21만 달러를 썼고요. 여기에 이 비용도 모자라서 개인 비용, 비행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TV 프로에 출연했을 당시 이발사 비용 7만 달러도 사업 경비로 신고하면서 세금 공제를 받았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부동산을 용도 변경을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뉴욕주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28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았고요. 특히 이 땅을 세제 혜택을 받을 때 아무래도 투자 부동산이라고 했고요. 또 자연보호 지역이라고 해서 주정부와 환경보호 계약을 맺으면서 2,110만 달러 정도의 기부금 공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하면 주가 상승,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 하락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이 같은 공식이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선거 결과 트리플 블루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승리하고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세도 우려가 되긴 하지만 집권 초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각종 경기 부양책을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확률은 좀 낮지만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 공조가 힘들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만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도 좀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소득 재분배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은 추가 경제 대책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이 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끌어올리게 될까요?
네, 민주당에서 대통령 그리고 상하 양원도 모두 차지할 확률은 현재로서는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큰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인세나 부자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10년간 한 3조 달러 걷어들일 예정으로 있고요. 하지만 세출은 이것보다 더 많은 11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순증분 8조 달러만큼 플러스이기 때문에 단순 평균 하더라도 매년 GDP를 4% 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8조 달러의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FRB가 국채를 인수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2배 이상의 국채를 미국 중앙은행이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앞으로 좀 높아지고 단기적으로는 자산 버블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윤전교 화폐처럼 달러를 무한정 찍을 수도 없을 거고요. 국채를 연준이 계속 인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품 구매 7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고요.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금들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런 대규모 재정 출동은 미국 중앙은행인 FRB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으로 여성 비둘기파로 알려진 라엘 브레이너 FRB 이사라든지 흑인 출신의 라피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를 앉히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대규모의 자금을 계속 찍어내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은데요.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런 돈 찍어내기가 시작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정부라든지 중앙은행 신인도를 떨어뜨리고요. 시장의 반란이죠. 금리 급등이라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시킬 수 있는 리스크도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대선 후까지 의회와 부양책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대규모 종합경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부양책이 대선 전에 극적인 타결이 가능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유동적인데요. 4분기부터 미국 경제는 이상하게 GDP 성장률이 쭈쭝거리고 있고요. 또한 3월 이후에 경기 부양책들이 다 자금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재정 절벽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과 소비도 지금 조금씩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늦어진다면은 대형 항공사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10월 들어서 수만 명씩 고용을 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낮은 레저나 음식, 숙박업의 도산이 이제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일자리 창출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공면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주시장도 타격을 입게 되면 선거에 역풍이 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민주당과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4천억 달러 지원을 놓고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선과 관련된 승자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될 12월 이후 아니면은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 2월 전까지는 실탄을 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미국 경제를 사례를 비춰 이야기를 해보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기 직전 겨우 도착한 주유소가 또 마침 인시 휴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유소까지 조마조마 운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에 힘입어서 V자형 회복을 했지만 지금은 기름이 떨어져서 급유 램프가 깜빡거리는 상황입니다. 재정 자극이라는 휘발유를 빨리 주입하지 않으면 경제가 멈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정당 간의 단파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번 주부터 에이미 베러 판사의 비준을 놓고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선거 뒤를 보면은 법정 싸움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 절벽이죠. 재정 정책 효과가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FRB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재정 정책을 못 쓰니까 연준이 나서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라고 시장에서 책임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전 세계 자금 흐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에는 블랙 스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연준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경제는 지난 4월을 바닥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데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경제는 3분기에 플러스 23%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2분기 마이너스 32%에 비해서는 V자형 회복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부양책이 만료되면서 고용이라든지 소비도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4.7%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내년에도 경기 부양책이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4.4%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022년 이후에나 아무래도 미국 경제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2023년 말까지는 FRB 같은 경우에는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2023년까지는 금융 완화에 의한 그 자산 버블 현상은 좀 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 함께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호이의 뜨거운 안녕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볼륨을 높여줘.
싶어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자 이 밤이 지나면 잊을게 너의 말처럼 잘 지낼게 가끔 들리는 안부에 모진 가슴 댈 수 있길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게 소중했던 내 사랑을 이젠 안녕 사랑하게 반짝이는 눈동자 사랑했던 날들이야 이젠 안녕 달빛 아래 타오르는 붉은 입술 떠난다면 보내드리리 뜨겁게 눈 꼭 안고서 처음 뵙는 사람은 이대로 세상 모든 게 멈췄으면 좋겠어 수줍은 너의 목소리 따뜻한 너의 체온 이 순간이 영원하라 이 밤이 지나면 잊을게 너의 말처럼 잘 지낼게 앞만 보고 달려가자 바보처럼 울지 말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소중했던 내 사랑을 이제 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제조 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 관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을 융복합을 통해서 합친 6차 산업이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안동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최근 2020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밀과 논일다 박성호 이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호입니다. 우선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최우수상 받으셨는데요.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중간고사 본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부족하지만, 지난 이제 10수년간 했던 일에 대한 이제 중간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농업회사법인 밀과 논일다,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맹계 마을에 있는 거죠. 네, 네. 예, 밀과 메밀도 재배하고 또 농촌 체험 관광제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신지요? 밀과 논일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밀과 메밀이라는 농사를 통해서 주된 이제 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이제 밀밭이나 이제 9월 달에 메밀밭이 아름답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농촌 관광으로 좀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 농사지은 밀을 가지고 가공품인 이제 소주를 만드는 일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밀로 된 소주는 우리나라 최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보통 술과 맛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밀로 만든 술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쌀과 그 찹쌀을 가지고 술을 많이 만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쌀 소주들이 이제 많이 익숙한 편인데 밀소주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대신 향이 좀 부드럽고 맛이 좀 고소하다고 할까요? 네. 예,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도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40도, 그다음 53도 이렇게 있고요. 최근에 젊은 분들이 이제 좀 저도수를 찾아서 22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53도면은 굉장히 높군요. 네, 맞습니다. 그 양조장 이름이 특이해요. 맹계 술도가. 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맹계 마을에서는 해마다 6월과 9월에 농가음악회도 열어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6월 달 이제 경우에 되면 이제 밀밭이 푸르다가 이제 황금 밀밭이 되고요. 이 즈음에 저희가 이제 밀 수확 전에 음악회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게 9월 달에 이제 메밀꽃이 하얗게 폈을 때 저희가 농가 음악회를 해왔습니다. 도시민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셨고 저희가 지난 이제 6, 7년간 꾸준히 유료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농촌도 하나의 문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시도들 그런 이제 또 가능성들을 저희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방송 듣는 분들이 이제 말투를 들어볼 때 뭐 이쪽 분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귀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14년 됐습니다. 14년요. 네. 귀농을 결심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철이 없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당시 제가, 30대 때 이제 조그만 IT 사업을 했었고요. 예. 30대 때 사실 저는, 일이 엄청 좋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성장 때문에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저 스스로를 너무 소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그러면 저를 찾아가는 그러한 삶, 또 그때 막 이제 가족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그 시골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긴 곳이 이제 맹계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마 귀농을 이제 생각하셨을 때는 뭐 좀 전국을 다 생각하셨을 텐데 맹계 마을로 결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약간의 우연도 있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자연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좀 강이나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꾸준히 그런 곳을 좀 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인문적인 가치나 이제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를 이제 그런 쪽으로 찾고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도산서원을 왔었고요. 그 도산서원의 앞에 강과 그 문화적 가치 혹은 역사적 가치가 주는데 이제 주목을 해서 사실 감동을 했죠. 그래서 그 주변을 계속 찾고 한 1년 이상을 이제 이쪽 도산서원 주변을 찾다가 이제 그 좀 황무지처럼 버려졌던 이제 맹계 마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 그 도산서원에서는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맹계 마을이? 거리로는 직선 거리로는 한 8km 정도 되고 저희가 차로 이동하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예. 네. 보도 자료 보니까 뭐 배 타고 건너고 물을 건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네, 무슨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이게? 저희 이제 맹계 마을이 이제 도산면 아주 끝자락 청량산하고 딱 맞닿아 있는 그런 이제 외진 곳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그 중에서도 저희의 자연부락이었던 이제 맹계 마을이라는 곳은 주민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마을을 떠나셨고 자연스럽게 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이제 길이 이제 다리가 놓이질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 출입로는 이제 강을 통해서 다니면서
주로 이제 그 트랙터를 타고 다니고 예. 물이 좀 불어나면 이제 배를 타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도리어 이제 그 도시민들한테 그렇겠군요. 알려지게 예. 됐고요. 이제는 거의 전국에 거의 유일해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 환경이 그대로 살아 있기도 하고 예. 이제 그래서 저희를 이제 알리는 주요한 이제 하나의 수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 승용차는 좀 접근이 어렵겠군요. 네, 트랙터 타고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네. 자, 주차장에 세우고 이제 저희가 모시고 예, 들어오죠. 그러네요. 그래서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귀농하면은 다들 뭐 힘든 점이 한두 가지는 다 있었을 텐데 우리 박 이사님 어떤 점이 어려우셨습니까? 일단은 아는 게 너무 없었다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었고 농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공부를 했었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었고요. 물론 와서 배우긴 하지만 그런 게 좀 힘들었고 또 저희는 이제 공간적으로 길이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을 주민들의 도움이나 협력으로 사실 뭐 극복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네. 네. 얘기가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벌써 다 돼버렸네요. 네, 네. 이번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네, 많은 고맙습니다. 사랑을 받는 맹계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농업의 사법인 밀과 논일다의 박성호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씨. 네, 내일도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곧 10월도 중순에 접어드는데요. 완연한 가을 날씨에 가을 풍경 즐기기 좋습니다. 바람결이 더 차가워지고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밤사이에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데다가 이불 역할을 해주는 구름도 없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잊지 마시고 옷차림은 따뜻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이맘때 가을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4도, 한낮에 19도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14도, 체감온도 14도, 습도는 67%입니다. 날씨였습니다.